최근 태국에서는 결혼 이민 F6 비자의 불허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결혼 비자와 관련하여 공지를 낼 정도인데요. 허위 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받은 비자나 KTA도 취소될 수 있고, 심지어 비자가 발급되어서 한국에 입국한 후에도 체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8년차 이민행정 전문 사회행정사입니다. 태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제출할 서류가 많고, 태국의 배우자가 직접 써야 하는 서류들도 있어서 태국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할 때는 좀 더 주의해서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태국 현지에 있는 대행사를 통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대행사에서 작성한 서류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소위 돌려막기라고 하죠. 다른 신청자와 유사한 내용을 쓴 서류 때문에 불허된 사례가 많다고 대사관에서 직접 밝히고 있는 만큼 좀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결혼 이민 비자가 불허되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태국인이 쓰는 소명서이죠. 불법 소명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경우에는요, 이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임신이나 출산 등의 인도적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비자가 불허되어서 상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결혼비자가 불허되는 사유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최근 태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공지한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첫 번째, 한국에 가족이 체류 중임에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음. 두 번째, 결혼 배경 진술서에 기재해야 하는 가족을 기재하지 않음. 세 번째, 한국에서 불법 취업하였음에도 불법 소명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사증 발급 신청서와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 배경 진술서가 있는데요. 먼저 사증 발급 신청서를 보면은요, 한국에 체류 중인 가족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지 않은 것은 어떤 좀 숨기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빼고 또 안 적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결혼 배경 진술서에도 외국인 본인의 가족을 적는 부분이 있는데요. 설명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요. 빠짐없이 모두 작성하고, 심지어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따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까지는 모두 기재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 사망하신 분도 사망으로 적고 반드시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특히나 좀 유념하셔서 빼먹지 말고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대사관에서 결혼비자를 심사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모두 신원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 가족들이 신청인의 국제결혼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경험이 적은 전문가들도 잘 모르고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부모나 자녀가 신청인의 혼인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사유를 미리 좀 밝히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태국 대사관에서는 불법 체류 이력이 있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불법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불법 취업을 한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혼비자를 받을 수 없는데요. 특히 현지 대행사나 인터넷 등에서 임신했거나 자녀가 있으면 불법 체류자라도 비자가 잘 나온다, 그런 정보들만 듣고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셨다가 불허되고 1년, 2년 계속 떨어져 있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불법 소명서 그냥 대충 작성하면 안 되겠죠. 불법 소명서 양식을 좀 보면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정보를 적고, 그 다음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게 된 경위를 육하 원칙에 맞춰서 상세히 적으면 되는데요. 처음 한국 입국은 언제, 어떤 비자로 왜 입국하였는지, 그리고 불법 체류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한국에서 체류했던 곳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밝힙니다. 그리고 또 불법 체류뿐만 아니라 영리활동, 즉 불법 취업까지 하였다면 그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는 대한민국 법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계획을 반드시 적도록 합니다. 이런 소명서나 반성문 같은 것들을 적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먼저 제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잘못했으니 선처해주세요 로 끝나는 건데요.
불법 체류와 관련해서 상담을 해보다 보면은요, 본인한테는 다 이유가 있고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거든요.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은 본인의 잘못을 먼저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본인 입장에서만 쓰는 소명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선처를 해주기는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결혼비자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비록 허가가 되었더라도 사후에라도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있는 사실을 빼먹고 적지 않은 것도 허위 서류 제출에 해당될 수 있다. 두 번째, 과거 한국에 불법 체류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불법 소명서를 매우 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네, 태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F6 비자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불법 서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분이 다시 비자 허가를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단순히 불법 사실을 밝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와 충분한 반성, 그리고 재범 방지까지 좀 성실하게 준비하셔서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국제 결혼을 하시고 결혼 비자를 준비하는데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도 확인해 주세요. 다음에도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서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